안녕하세요. 이슈메이커 배한성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결정짓는 요소에는 크게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타고난 운명과 뜻하지 않게 일어난 우연, 또 자라난 환경과 개개인이 가진 성격,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의지라고 합니다. 이 중에서 운명처럼 태어나면서부터 갖게 된 것이라 어쩔 수 없는 것도 있죠. 하지만 여기 타고난 운명 또한 노력을 통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름의 중요성인데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라는 말처럼 다른 이에게 나를 알리는 도구인 동시에 타인과 나를 구분짓는 이름은 우리의 삶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최근 대법원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4만 6천 명에 불과했던 개명 신청자는 지난해까지 크게 늘어나 16만 명 정도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좋은 이름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는 2005년 대법원이 개인 성명권을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으로 인정하고 개명 허가 요건을 크게 완화했기 때문인데요. 이후부터 급증하기 시작한 개명 신청은 2007년 이후부터는 매년 10만 건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허가율도 90%를 넘는다고 합니다. 이처럼 개명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현대인들이 가지는 이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상당하다는 증거인데요. 대부분의 경우는 놀림을 당하기 쉬운 이름이어서 혹은 범죄자나 유명인과 이름이 같아서 개명을 원한다고 합니다. 이름은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이 듣게 되지만 스스로 선택할 수 없었죠. 최근 개명 허가 사례가 늘어나면서 좋은 이름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개명이 간소해진 만큼 쉽게 이름을 짓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의 이름이나 최근 유행하는 한글 이름 신청 사례가 전체의 10%가 넘는다고 합니다. 한 사람의 인생과도 직결될 수 있는 이름. 삶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며 나를 나타내는 가장 첫 번째 지표인 이름의 중요성을 깨닫고 더 많은 이들이 좀 더 행복하고 유능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있는 이육재 원장, 배한성의 이슈메이커에서 만나봤습니다. 휴일을 맞이한 어느 날,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오고 가는 이 거리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들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리고 같은 이름을 가진 그들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이름은 우리 사회에서 큰 힘을 가집니다. 어떤 이름은 특정 상품을 대표하는 브랜드로 쓰이기도 하고요. 또 어떤 이름은 창의력과 혁신을 상징하는 슬로건으로 쓰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유명하다라는 말은 곧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다는 뜻인데요. 이름이 가지는 힘이 커지는 만큼 좋은 이름에 대한 욕구도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122만 명이 개명을 신청했다는 사실은 이름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큰 부분을 차지하는지 잘 보여줍니다. 경기도 안양에 위치한 한 사무실. 이곳에서는 지금 이육재 원장의 상담이 한창인데요. 바로 여기에서 이름이 가지는 힘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아기 이름 지으고 있습니다. 좋은 이름 좀 지어가지고 나중에라도 아기 미래에도 괜찮을까? 작은 아이 이름 여기서 지었거든요. 근데 좋게 이름 받아서 그랬는지 아이가 지금 잘 자라고 있어서 첫째 아이도 이름 좋게 받으려고 보게 됐어요. 좋은 얘기 해주시니까 되게 기분 좋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육재 원장은 찾아오는 고객들과의 상담을 통해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앞으로의 진로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부정적인 이야기들보다는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둔다고 하는데요.
이는 우리에게 좋은 이름이 필요한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좋은 이름과 또 나쁜 이름의 차이점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내 말에는 기와 에너지가 방출됩니다. 불려질 때 행운의 기와 에너지가 방출되는데 자신에 맞는 좋은 이름을 불려질 때 좋은 기운과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나쁜 이름도 반대겠죠. 좋은 기운이 전달되지 않아서 자신감이 없고 자격지심이 생기는 등 이제 불편한 일들이 있는데 좋은 이름을 불려주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좋은 이름이란 어떤 이름이에요? 자신에게 맞는 이름이어야 되겠죠. 부르기 좋고 듣기 좋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생년월일 시사주와 조화를 이룬 이름이고 그런 쪽을 고려해 주어야 평생을 쓰는 데 있어서 그렇게 무리가 없습니다. 이육재 원장은 좋은 이름이라고 해서 인생을 손들이째 바꿀 수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이름이 가지는 긍정적인 에너지는 삶의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제 아무리 좋은 사주라도 나쁜 기운이 섞이면 그 잠재력을 다 발휘하지 못하고 좋지 않은 사주라도 긍정적인 기운으로 붙돋으면 일이 잘 풀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이름을 바꿔서 인생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많이 좋죠. 자, 말순이 말자로 불려졌다가 수연이 수연씨로 불려졌다 하면 같은 사람이라도 전혀 다른 분위기가 나오는 걸 봤거든요. 그럴 때 자기 자신이 기운이 업되고 자신의 기량을 늘리거나 자신의 능력이 배가 되는 경우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개명을 해서 인생에 변화가 있었던 사례로 유명한 프로야구 선수인 손아섭 선수가 있습니다. 본명은 손광민. 프로 데뷔 후 부진한 성적을 내던 그는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는 상황에서 믿져야 본전이라는 생각으로 개명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좋은 성적을 내며 멋지게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인생 역전한 사례가 또 어떤 분들이 있을까요? 우선 유명한 정치인을 놓고 본다면 이제 문희상 씨 같은 분께서도 저는 이름을 바꿔서 새로 한 것 같다.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그 이름을 한 문자 바꾸신 그런 이름이라는 것은 이미 또 방송에서 많이 알려진 그런 부분이고 바뀐 마인드 혹은 바뀐 기운이 나오고 그로 인할 때 성공 확률이 아주 높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육재 원장은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을 후천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노력이 이름을 통해서 이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타고난 운명에 순응하고 수동적으로 이끌리기보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개선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 과연 어디서 온 걸까요? 이육재 원장은 젊은 시절 학원가에 몸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린 학생들의 진로 상담을 해주며 이들이 가진 성향과 특성을 파악하고 그에 적합한 방향을 설정해주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었는데요. 그는 이때 학생들의 성품이며 사주를 파악해 각자에게 맞는 공부법과 습관 등을 알려주곤 했습니다. 학원생들을 상담하던 시절에 이렇게 사주를 도입하셔서 놀라운 효과를 봤다고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관상으로 아이들을 보고 지도를 했는데 그것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가 있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럴 때 이제 사주를 보면서 그 사람의 정체성을 파악하고 지도하다 보니까 그 적중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벼락치기 구간하는 애들이 있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고 또 세게 눌러줘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을 해서 지도를 해보니까 결과가 굉장히 놀라웠고 옷 색깔, 방향, 공간, 시간대 이런 걸 이제 지정해 주고 시험 결과가 좋았던 경우가 있어서 그때 굉장히 좋은 평을 얻었습니다. 우연히 오래된 족보를 발견하게 된 이육재 원장은 이것이 내가 갈 길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유난히 사람의 성향이나 본질을 들여다보길 좋아하고 방향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던 그가 이제 진정으로 가야 할 길을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여러 사람들에게 어떤 길을 제시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철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본어를 공부하면 처음에 재밌다가 한자가 나오고 하면서부터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학도 처음에 입문하게 되면 재밌는 부분이 있어서 몰두하게 되는데
점점 깊어지게 되면 공부가 어려워서 잡학 쪽으로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확률이 낮아지는 부분이 있어서 철학은 10년 이상을 해줘야 그 사람 정체성이라든지 상담 방향을 잡을 수 있는데, 대개 보면 짧은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 사람을 상담해주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길을 잘못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로 가야 되는데 대전으로 가라, 이런. 이육재 원장은 지금까지도 하루에 몇 시간 이상을 연구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바뀌고 흐름이 바뀌는 만큼 이름도 바뀌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에는 국제화 시대에 맞는 이름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이런 장명이나 개명은 어떤 방향으로 선호가 되고 있나요? 이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예쁜 이름, 이런 이름을 지어주는 트렌드형의 이름들이 있고, 혹은 20대부터 40대 중심층을 보고 사주에 맞는 무게감이 있는 어감을 선호하는 경향, 두 경향으로 나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새로 이름을 지을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평생을 써도 그렇게 무리 없는 쪽으로 짓는 것이 바람직한데, 한글의 이름은 소리만 가지고 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예솔이라든지 은솔이라든지 솔비라든지 이런 이름들은 50대, 60대를 가서는 약간 자신보다는 어려 보이는 이름, 즉 겨울에 봄옷을 입고 있는 그런 현상이 있어서 그 평생을 쓸 때는 유리함이 조금 적다는 것이죠. 이 같은 이유 때문에 한때 유행처럼 번졌던 한글 이름 짓기는 근래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이름에 써서는 안 되는 한자가 있다고 들었는데요. 예를 들어 복적을 피하는데 복이 많다 할 때 그 이면에는 복이 없다는 그런 이면이 들어 있습니다. 신선선자 같은 경우는 하늘에 계신 분이 신선인데, 사람이 신선선자를 쓰게 되니까 자기 삶과 현실이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고, 또 구수록자 같은 경우는 꼭 치니까 그 치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이렇게 암이 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탁탁 잡히는 치연 현상과 돼서. 그래서 이제 의미상이나 혹은 글자의 그 성질상 피해야 되는 그런 글자 유형도 좀 있습니다. 이육재 원장은 단지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고 진로와 비전을 함께 제시해준다고 합니다. 바뀐 이름이 전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아들이기 위해선 그만큼의 준비와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름을 바꿈으로써 이렇게 운명도 같이 바꿀 수 있을까요? 이름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름을 바꾼다고 운명이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자기 자신의 운세의 흐름이 조금 바뀔 수 있습니다. 사주팔자 8글자에 이름 2글자를 넣게 되면 이제 10글자를 만들어주게 되는데, 그게 이제 25% 힘입니다. 운명이 바뀐다 하면, 그러면 노숙자가 뭐 높은 위치에 올라가든지 그럴 수 있다는데, 실제로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고 자기 자신의 25%를 업시키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가장 첫 번째 도구인 이름. 태어나기 전부터 갖게 되고 죽어서도 남겨지는 이름은 어쩌면 우리 몸보다도 더 강하게 우리 자신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주어진 운명을 개척하기 위해 이름이 가진 힘을 연구하고 있는 이육재 원장. 운명에 맞서고자 하는 그의 길을 응원합니다.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레온 플라이셔는 37살이 되던 해 오른손 전체가 마비되는 병에 걸립니다. 피아니스트로서 한 손을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그야말로 죽음을 선고받은 것입니다.